네, 프로세스 설계 확인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차시에 배웠던 내용부터 확인해 보죠. 자, 일단 프로세스 설계할 때 유의사항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흐름도의 종류로는 블록 차트, 시스템 흐름도, 그 다음에 프로세스 흐름도, 프로그램 흐름도가 있다는 것 여러분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괄 처리 패턴에는 매체 변환, 정렬, 병합, 대조, 조합, 갱신, 추출, 분배, 생성,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 등이 있었습니다. 오류 검증 시스템은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데요. 컴퓨터 입력 단계에서의 오류 검증 방식으로는 일괄 합계 검사, 균형 검사, 한계 검사, 데이터 개수 검사 등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컴퓨터 처리 단계에서의 오류 검사 방식으로는 입력 단계에서 오류가 없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앞에서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잘 기억해 주시고 계속 향상학습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프로세스 설계할 때 유의할 사항 여러분 파악하고 계시죠?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떠올리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네요. 자, 프로세스 설계 시 유의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하고 물어봤죠? 여러분 뭘 유의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가능하면 오퍼레이터의 개입이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설계할 때는 처리 과정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따라서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상태나 구성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표시를 하고 정보의 흐름이나 처리 과정을 누구든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해 두어야 합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하고 거리가 먼 것은 어디인가요? 네, 4번. 각 부문별 담당자의 책임 범위를 고려한다라는 것은 굳이 그렇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프로세스 설계할 때는 오류에 대비해서 체크 시스템을 우리가 고려해 두어야 하고요.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시스템의 상태나 구성 요소,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표시해 두고 있어야 합니다. 네, 다음에 살펴볼 문제는 입력 매체로 종이 테이프를 쓰고 있어요. 또는 펀치카드를 쓰는데 이런 입력 매체상의 데이터를 자기 디스크로 옮겨서 수록하려고 그래요. 즉 매체를 변환하는 거죠. 이런 프로세스의 표준 패턴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컨버전, 매체 변환에 해당됩니다. 자, 이런 표준 패턴, 보기에 나와 있는 표준 패턴 4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매체 변환하면 컴퓨터 저장 장치인 파일 매체 사이의 변환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식별 가능한 형태의 입력 매체를 저장 매체로 바꿔준다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매체 변환이 되겠죠. 예를 들면 테이프 파일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자기 디스크 같은 데다가 옮겨서 기록하는 겁니다. 분류하면 순서 없이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를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분류해 놓는 거죠. 자, 병합이라고 하면 동일한 파일 형식을 갖는 2개 이상의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합치는 거예요. 대조, 이것은 2개의 파일을 서로 비교해서 그 기록 순서나 기록 내용을 검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표준 패턴 이 4가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흐름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신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흐름도의 종류 중 컴퓨터의 입력, 처리, 출력, 즉 IPO 되는 하나의 처리 과정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은 IPO, 처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프로세스 흐름도를 알고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묻는 문제입니다. 보기에 나와 있는 네 가지 흐름도 방식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세스 흐름도 하면 컴퓨터의 입력, 처리, 출력 과정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 따라서 이 오퍼레이터, 즉 사람이죠. 사람은 이 사람에게 처리 공정을 알려주고 컴퓨터의 전체적인 논리 구조를 파악하기 쉽게 해줍니다. 또한 컴퓨터의 사용 시간을 계산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흐름도는 시스템 순서도 중에서 컴퓨터로 처리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자료 처리에 필요한 모든 조작 순서를 표시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시스템 흐름도는 시스템에 있어서 데이터가 발생하는 단계로부터 처리 과정까지 그리고 처리된 정보를 배포해서 축적하는 이런 전체의 생애 주기를 전 공정을 도식화해 놓은 것을 우리가 시스템 흐름도라고 말합니다. 블록 차트 또는 블록 흐름도는 시스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능 및 각 부서를 블록으로 표시해 두고 있는 흐름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레코드를 처리할 순서에 맞게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재배치하는 기능은 재배치한다 하는 것은 이제 정렬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번 컨버전 앞에서 나왔죠. 이것은 기록하는 매체를 그러니까 입력 매체를 저장 매체로 전환한다든지 저장 매체를 출력 매체로 저장한다든지 하는 것이 컨버전이고요. 매체 변환. 매칭하면 이것은 대조죠. 매초. 매칭은 서로 다른 두 개의 파일에 있는 내용을 비교하는 겁니다. 머지 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파일에 있는 내용을 하나로 합치는 거죠. 병합이라고도 합니다. 자, 주로 편의점, 백화점 등 유통업계의 계산대에서 사용하는 장치로서 고객이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단말기에서 직접 입력하여 중앙에 있는 컴퓨터에 전달한 다음에 현장 상황이 즉시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정보 처리 시스템을 묻는 거네요. 보기에 MICR이 있습니다. MICR은 마그네틱 잉크 캐릭터 리더라고 해서 자기 잉크 문자 판독기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컴퓨터의 입력 장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자기화 하기 쉬운 성질의 특수한 잉크로 인쇄되어 있는 글자를 직접 읽어드릴 수 있는 장치입니다. 플로터. 플로터라고 하면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펜을 이용해서 글자나 도형 같은 것을 종이에 그려주는 장치입니다. 출력 장치죠. 그 다음에 포스가 있는데요. 이건 포인트 오브 세일즈라고 해서 판매 시점을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주로 편의점에 있는 컴퓨터와 편의점에 있는 단말기를 연결해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상황을 즉각 데이터베이스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군요. 4번 스카다는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입니다. 즉 원격지에서 데이터가 발생하고 그것을 한데 모아주는 그런 집중화 장치 시스템을 말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표준 처리 패턴 중 동일한 파일 형식을 가지고 있는 2개 이상의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통합 처리하는 패턴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아까 앞에서도 나왔던 그런 표준 패턴 처리하는 방식인데요. 이것은 이제 병합이죠. 앞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 갱신하면 뭡니까? 갱신은 마스터 파일 내의 데이터를 트랜잭션 파일로 추가, 수정, 삭제해서 항상 최근의 정보를 갖는 그런 마스터 파일로 만들어 놓는 게 이제 갱신이에요. 그리고 생성 패턴에 대한 설명도 앞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이상의 파일을 읽어서 변형, 가공, 처리한 다음에 입력 파일과 다른 아주 새로운 파일로 만들어주는 게 이 생성 패턴입니다. 자, 컴퓨터의 처리 효율이나 파일의 보관 등을 고려해서 같은 파일 형식을 갖는 2개 이상의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통합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이것은 합병 패턴이죠. 추출 패턴에 대한 내용이 앞에서 정리가 안 됐었죠. 추출하면 정보 검색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정한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에 맞는 데이터 파일 중에서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그런 처리 과정을 말하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처리 패턴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스터 파일 안에 정보 변동에 의해 추가, 삭제, 교환을 하고 새로운 내용의 마스터 파일을 작성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앞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갱신 패턴이죠. 자, 체크 시스템의 종류 중에 입력되는 수치가 미리 정해진 범위 안에 있는 수치인지를 검사하는 방식. 자, 상한값, 하한값 사이에 있는 값인가 하는 것을 검사하는 방식을 물어보는 겁니다. 1번 보기는 형식 검사죠. 포맷 체크. 형식 검사는 정보의 자릿수, 형식, 문자, 숫자, 기호, 행, 열, 페이지 번호 이런 것들이 규정대로 잘 적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뉴메릭 체크. 이거는 숫자 검사 방식이죠. 이것은 숫자 항목만이 기입되어야 하는 곳에 숫자 이외의 문자가 수록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시켜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죠. 거기에 알파벳 영문자가 들어간다든지 하면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지컬 체크가 있어요. 이것은 논리 검사라고도 하는데요. 입력 데이터 항목에 논리적으로 보순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리미트 체크. 이게 정답인데 다른 말로 범위 검사라고도 합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입력되는 수치가 미리 정해진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수치값인지를 검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류 검사의 종류 중 산술 연산 시 0으로 나눈 경우에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즉 0으로 나누는, 이건 뭐라고 합니까? 불능이죠. 이런 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고 계신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 컴퓨터 처리 과정 중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검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보기에 해당되는 내용만 먼저 정리해 보면 임파서블 체크, 즉 불능 검사입니다. 이게 정답인데요. 0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이 임파서블 체크, 불능 검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인 체크, 사인, 즉 부호를 묻는 거죠. 계산 결과가 양수인가 음수인가, 계산 결과가 양수가 나와야 하는데 음수가 나왔다든지, 또는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양수가 나왔다든지 하는 경우를 검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오버플로우 체크인데요. 계산 결과가 규정된 자릿수나 한계를 초과한 건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죠. 뭐 5자리 연산을 했는데 5자리를 넘어서는 뭐 7자리 결과가 나온다든지 하면 오버플로우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unmatched record 체크, 즉 불일치 레코드 검사입니다. 마스터 파일과 트랜잭션 파일을 조합하는 경우에 키 항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키 항목이 일치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방식이 unmatched record 체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컴퓨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검사하는 방식 5가지 방식이 있었는데요. 좀 더 상세히 작성을 하셔서 저에게 쪽지로 보내주시면 여러분 학습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신지를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좀 드릴게요. 네, 그렇고요. 이제 오류 검증하는 시스템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오류 검사를 했더니 오류가 발생한 걸 알았어요. 알았으면 이것을 그냥 둘 거냐? 수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류 데이터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류 데이터를 수정해서 올바른 데이터에 포함시킨 다음에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데이터만을 중간 파일로 출력을 해두고 그 다음에 오류 데이터만을 수정해서 이렇게 수정된 데이터만을 다시 모아가지고 재입력해요. 그래서 아까 앞에 두었던 중간 파일과 이 재입력 파일을 병합해서 완벽한 올바른 파일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식은 올바른 데이터만으로 모든 처리를 완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정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다시 또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는 방식도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올바른 데이터만으로 전부 처리를 하고 결과 파일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에 수정 데이터로 결과 파일을 다시 수정하는 거예요. 좀 복잡한 방식이죠. 이렇게 오류 데이터에 대한 수정하는 방식이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같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될 내용이죠. 자, 그리고
컴퓨터 처리 과정에서 여러분 체크 다섯 가지 체크가 있죠. 다중 레코드 체크, 그 다음에 불일치 레코드 체크, 부호 체크, 그 다음에 한계 초과 체크, 제로 대처 체크. 자, 이 다중 레코드 체크는 마스터 파일을 변경하는 경우 트랜잭션 파일에 동일한 레코드가 중복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일명 더블 체크죠. 그 다음에 불일치 레코드 체크는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죠. 마스터 파일과 트랜잭션 파일이 조합되는 경우에 그때 키 항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호 체크도 말씀드렸습니다. 계산한 결과가 양수 또는 음수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양수 또는 음수가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버플로 체크. 계산 결과가 규정된 자릿수나 한계를 초과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검사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로 대차 체크, 즉 0, 제로 밸런스 체크인데요. 계산 결과가 0이 되는가를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상으로 여러분들 그 프로세스 설계에 대한 향상학습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어떠셨어요?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네, 학습 종료하시고 나서 여러분 한번 나름대로 내용을 제가 물론 이제 별도로 과제를 내드리겠지만 내용 잘 정리해 주시고 학습 목표를 다 달성하셨는지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